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고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사실은 제 감정을 좀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현금 비중 보유를 높여달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방송 상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좀 웃는 게 아닌 상황이었다라는 좀 마음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또 시장이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추세, 삼각수렴 추세, 상승 추세선에 상승 추세선에 대한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 부근까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 2,570선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오후 들어서 지금 시장이 분봉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 꽂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종가긴 하지만 종가 때 이 지지선마저 이탈해 버리면서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했던 대로 지수의 하락으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지수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주도주 섹터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조선주, 트럼프 그전까지는 조선주들 어느 정도 올라오는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주들 움직임이 오늘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하나오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략을 이제 8월 달인가 그때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공략했다가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다시 잡으면 재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확실하게 오늘 21% 장대 양봉 하나 띄워주면서 다음날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까지 나와줬고요. 그 밖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중공업도 지금 장대 양봉 나와줬죠. 지금 하락 추세를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박스를 좀 움직이다가 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저항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냈다. 즉 지금 추세를 돌려가기 위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조선업 화랑 맞았다 뭐 이슈 보도 자료들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려면 한국의 조선업 기술 이런 역량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선업에 대해서 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방산주 중에서도 우주 항공 쪽 섹터들도 상당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강한 종목들이 내일 오전에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제노코라는 종목 오늘 이제 상한가 만들어내면서 지금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따라가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노코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 대형 우량주들 쪽으로 좀 잡아 나가게 되면은 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오래 갖고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방산, 특히 미사일에 있어서 투자 엄청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두고 군비 경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군비 경쟁을 스타트를 끊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방위 산업, 특히 우주 항공 쪽에 관련된 이 업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벌써 이제 시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베팅은 계속해서 하방 베팅에 우리가 조금 자산 시장이 어떻게 이동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면서 좀 시야를 넓게 갖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계속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이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골라 담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매수가는 1,980원, 비중은 10%인데요.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일단 5.57% 꽤 많이 밀렸고요. 1,44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오성첨단 소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오성첨단 소재, 해리스 테마주였죠. 해리스 정책 테마주, 대마, 의료용 대마, 그리고 대마 합법화에 따른 이제 공약에 따른 정책주로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2,950원을 찍고 하락이 빠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슈에 대한 테마, 이 차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지금 재료가 죽었어요. 재료가 이미 죽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의료용 대마에 관련해서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공약을 이제 맞춰놓기 위해서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표심을 이제 끌어당겨야지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따라가는 추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로 각광받았던 만큼 다시 한번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위치 충분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차트적인 분석보다 재료가 이미
소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쉽지만 테마에 웃고 우는 종목이니만큼 테마가 소멸한 이상 지금은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해리스 테마주는 조금 재료가 사라졌다 보니까 아쉽지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은 파미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20%입니다. 2달 가까이 됐는데 조금 더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회사 주식 담당자와도 통화해봤는데 부채도 없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문가님이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실적과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여부 짚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5,140원입니다. 전문가님, 회사 담당자분과도 통화를 하셨다고 해요.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파미셀 일단은 신자 붙었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량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실적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연결로 봐야겠죠. 연간 매출로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의 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멈췄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13억, 작년에 13억까지 내려왔고 부채 비율이 15%, 재무적으로는 많이 건전해졌어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뭐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성 자체는 충분하다고 봐요. 하지만 2013년도 작년 매출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전에 2022년도에 대한 매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분기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오고 있는 게 없네요. 일단 별도로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지금 본전 상태죠. 올해 들어서 22억 그리고 2억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 그리고 올해 2분기 2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2023년도 6억, 5억 이 수준으로 이제 확 줄었거든요. 다만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이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3%에서 12%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도 저는 아직 글쎄요 좀 모자라다고 봐요. 지금 전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2분기, 3분기 지나가고 이제 4분기에 돌입을 했잖아요.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 22억, 거의 2억밖에 나오지 않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2022년도, 2021년도에 대한 매출의 실적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8월 달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8월 딱 이때쯤 돌파 영역에서 잡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6,000원에 들어가서 8,800원 고점까지 나왔을 때는 일부 물량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 게 솔직히 맞아요. 지금 다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요 위치죠. 고점에 대한 부분 8,800원 그러니까 꼬리 중심가 8,600원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전고점은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이 매물대가 한번 넘어갔던 위치였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전 저점 이 8월 6일 이때 5일 6일에 대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손실폭이 좀 많이 커질 거예요. 평단가 6천에서 한 28%, 30%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 이 박스권의 지지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박스권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흐를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예상했던 대로 지수가 흐를 텐데 지수가 흐르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4,300원이 8월 5일 이때 저가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흐름을 연결해 나가고 있을 때 박스권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바닥권 요 4,3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 5에서 7% 정도 양봉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 하나 이때 매수 하나 사실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저가의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하나씩 실려줘야 돼요. 장대 거래량이 지금 이때 거래량 최고점에 나왔던 8월 19일에 대한 거래량 있죠. 최소 요 정도 한 2천만 주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실하게 양봉 나올 때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추가 매수를 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저가인 4,300원 부근에 이탈 나오게 되면 이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떨어졌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15만 8,700원, 비중은 10%입니다. 하염없이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이 답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6.39% 오르면서 매수가 근처인 15만 8,2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매수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만 8,700원이죠. 네, 15만 8,700원의 위치. 지금 이 자리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24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한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때 구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오고 나서 3, 4, 5, 6, 7, 8 대략 5개월 정도, 약 5개월 정도 이제 상승까지 쌍봉을 찍어주면서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LS 일렉트릭 손절가를 조금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241선 한 14만 원 이탈 나왔을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낙폭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삼각 수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놓고 보든지 뭐 재료를 놓고 보든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게 트럼프 관련주는 원전,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는 재생에너지였잖아요. 어차피 둘 다 전기예요. 전기 부족, 뭘로 생겼을까요? AI로 생겼잖아요. AI로 생겼으니까 AI에 대한 전력 수급이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전력 수급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력 설비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리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손절을 지금 고려하실 거면 어차피 14만 원에 대한 지지는 확인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14만 원은 잡고 대응하시되 반등 나왔을 때 털기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확실한 방향이 잡힐 때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홀딩으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손절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신다면 14만 원이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것을 손절로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손절가 14만 원 선 챙겨가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더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만나보죠.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17,800원, 비중은 50%입니다. 5,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챗GPT도 연관돼 있고 또 좋아질 산업인데 공매도 때문인지 못 오르네요. 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3,770원, 아직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좀 어중뛰긴 해요. 아직 위치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매도 완벽하게 재개된 게 아니에요. 공매도가 완벽하게 재개된 것도 아니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일정량의 공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시세에 그렇게 큰 차이를 주지 못해요. 무차별적인 무차익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안 된 상태에서 지수 빠지는 거 보면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은 아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물론 기간적인 공매도의 측면들이 있지만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서 이 숏커버링이 나올 때 충분한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파동이 나오거든요. 공매도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때 이때 핫했어요. 이때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현재 이제 15만 원대 가격대에서 이때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공매도가 나왔는데 매수세가 나왔죠. 매수세가 나오니까 물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메꿔 넣어야 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숏커버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손실을 감안하고 이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되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이 붙었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하락의 주범이다라고 딱 단정 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체는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AI 섹터들인데 AI 섹터들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트소프트 앞으로 대한 것들 좀 무거워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라는 주식을 좀 재무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적자 전환이 돼 있네요. 적자폭 확대되고 있고 이익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실속이 없는 이제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분기적으로 놓고 봐도 지금 20억 원대 이제 어느 정도 적자는 줄어들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이제 좀 감소했던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고 당기 순이익도 더 크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7,800원이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7,800원 한번 위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17,800원 요 고점에서 지지 구간 확인하시고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역배열에서 단기간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저는 추가 매수는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지 구간이 이탈했을 때 손절에 대한 영역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그만큼 또 비중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괜찮다고는 보긴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손실률이 얼마나 되시나? 33%. 33%는 손절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AI 섹터들 충분히 있으니까요.
AI 섹터들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바닥에서 돌다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제 매수하는 심정으로 좀 지켜보면서 성급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길게 들고 가시면서 AI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슈들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은 손절이나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손절이나 추가 매수 어떤 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 AI 섹터들의 이슈를 지켜보시면서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한화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2,2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난번 상담에서 전문가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보유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 구간인 21,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기분 좋은 상담이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이 목표가 잡아주실까요?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하나 시스템 방산 충분히 이슈 있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수익을 이제 지켜가셔야겠죠. 21,2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좀 열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한 10% 정도 추가까지 한 22,000원? 22,000원에 대한 영역까지 또 이제 열려 있어요. 22,000원까지 열려 있고 지금 이 상태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 시스템 우주 항공 이슈 타고 트럼프 트레이드 타고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더 있다. 그리고 22,000원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는 진짜 정말 예술의 영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0원을 보시되 여기는 이제 22,000원에 대한 익절가를 분명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정말 상승하면은 내가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가장 가까운 목표는 22,000원이에요. 22,000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22,000원도 21,500원에서 지금 현재 분봉상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돌파 나오게 되면 지금 정배열이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 22,000원까지는 그냥 하이패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마지노선 무조건 챙겨두시고 홀딩하면서 목표가 점점 높여가면서 좀 보다 큰 수익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2,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목표가를 점점 더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10,000원, 비중은 50%입니다. 10월 21일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말에 힘을 받았는지 많이 올랐는데 올해 얼마나 더 갈지 기대가 됩니다. 전만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1,830원 수익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정고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고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올라온 이후에 지금 거의 신고가 찍었었죠. 지금 몇 년 만에 신고가야. 2017년 이후에 거의 최고가거든요. 지금 12,000원에 있었던 가격 영역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12,000원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선박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좀 조선소 인수 좀 해달라, 자국 조선업 살려야 된다 이런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또한 다른 영역은 자국 우선주의라고 막 하더니 자기가 아쉬우니까 지금 한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쉽잖아요. 지금 미국 조선업 상황은 사실상 파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무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군용에서 쓰이는 군함이나 뭐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거 일부만 만들 뿐이지 상선이나 이런 거 조선업들은 완벽하게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파괴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데
창조할 수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 추가적으로 조선소 관련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호재들이 분명히 나와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12,000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영역 일단 수익권이시잖아요. 8% 정도 수익권이실 텐데 이 자리는 무조건 수익은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실렸죠. 실리고 나서 지금 위치가 매물대예요. 지금 정확하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지금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전에 매물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거래량 찍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1,700원에 대한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21선을 타고 가는 1,700원에 대한 가격 지지를 정말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신고가인 12,000원에 대한 여기까지 한번 충분히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00원 이탈했을 때 비중을 조금 일부 덜어내시고 좀 가볍게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쭉 더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하지 바다에서 한 번에 이렇게 빡 올라가서 비중 50% 태우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반드시 지켜가시면서 좀 추가적인 12,000원에 대한 부분 목표가까지 한번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1,700원을 이탈한다면 일부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3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1년 이상 된 장기 보유 종목입니다. 빗볼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어제부로 희망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가진 분들 매우 많을 텐데 다들 큰일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8,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정리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재생에너지, 근데 SK이노베이션, 근데 2차 전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님 계시죠? 그분이 트럼프의 손을 잡았어요. 트럼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중국 쪽 매출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저는 2차 전지 그렇게 크게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은 이슈 때문에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줄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 다만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이 조금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해리스 테마를 타고 있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계셨잖아요. 지금 132,000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2,000원. 요 자리인데 지금 위치가 9만 원 찍고 다시 10만 원대까지 한 25% 30%까지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지금 SK이노베이션 좀 장기 보유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하시고 계셨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연간 그리고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예상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전이시면 도대체 언제쯤에 매수하셨냐라고 보면은 평단가를 좀 낮추셨겠는데 이러면 요 정도 꽤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그럼 저가까지도 이제 기다리시고 시간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받아치거든요. 들리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실 거라면 저는 어느 정도 2차 전지 테마는 어느 정도 테슬라가 상쇄시켜 줄 것이다라고
라는 것 때문에 조금 홀딩에 대한 관점 좀 긴 호흡으로 이미 좀 길게 보셨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9만 1,000원 지금 저가 영역이었는데 한 9만 조금은 이때까지는 너무 크니까 저는 한 9만 5,000원? 9만 5,000원 한번 위치를 체크해 볼게요. 9만 5,000원에 대한 부분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때 낙폭 구간 이 최저가 이제 9만 1,700원이잖아요. 이때가 8월 5일쯤 됐을 거예요. 8월 5일이죠. 이때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낙폭 과대였던 상황의 저가였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면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지지 영역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9만 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하단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하단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평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박스권 상단쯤 올라오게 되면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만 5천 원 선을 이탈하는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 하단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후에 박스권 상단 가격에 매도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금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정리해야 하시는 분들, 그 손실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포트폴리오 재정비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대안주를 만나보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벌써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좀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지수는 빠질 건데 트럼프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다. 그런데 해리스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올라가긴 올라갔을 섹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목표가를 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했던 거를 좀 약간 이탈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탈이 나왔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탈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일순간이나마 이제 목표가가 순간적으로 이제 달성을 했어요. 한 15분 정도 한 30분 정도 매도할 가능성을 매도가 나가셨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 못하신 분들은 익절가 우리 이제 매수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수가 지켜나가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도 해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지 당선 확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12,000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홀딩을 통해서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대안주가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대안주도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까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던 하나오션이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방송 아침에 출연했던 방송에
소개를 드려서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찍고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오늘 이슈 타고 그냥 갑자기 빵 하고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진입했던 가격대를 살짝 오버를 하긴 했지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3년치 수주액이 벌써 다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이슈들이 발동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적으로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저는 일단은 오늘 종가보다는 높은 34,000원. 34,000원을 잡은 이유가 시간 내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 34,000원 넘어가더라도 35,000원 넘어가면 더 땡큐라고 잡으시면 돼요. 3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5,000원 가격대를 넘어가잖아요.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 나오는 가격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돌파 영역에서도 따라 잡으셔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까지 일단은 1차 목표가로 38,000원까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 목표가 4만 원대까지 한번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파미셀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추가 매수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는 AI 섹터에 순환매가 유입되는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안주는 한화오션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